지난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를 결국 폐기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을 비교해봤을 때 사실 일본한테는 한국에서 주는 정보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지만 이 지소미아가 갖는 실질적인 함의는 바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공산사회주의 대륙세력 동맹에 맞서 한국, 미국,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해양세력 동맹을 강화하고 날로 점증해가는 북핵의 위협과 중국의 세력 팽창에 연대해서 대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미국도 이해했다는 대국민 가짜뉴스 살포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지소미아 폐기로 인해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느니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계기로 삼을 것이라느니 되려 앞뒤 안 맞는 말만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단순히 군사협정 하나 없어지는 것에 그친다면 사실 별 걱정할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절대 칼로 물을 썰듯이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지소미아 파기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국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한국의 제2차 IMF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을 크고 넓게 알고 싶어하는 대식가입니다. 에이, 무슨 안보 관련 협정 하나 때문에 IMF가 온다는 거냐? 뇌피셜, 가짜뉴스 좀 뿌리지 마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해 처음에는 반도체, 스마트폰 관련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행하였고 그 다음에는 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일명 화이트리스트 제도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각종 경제 관련 제재를 시작한 것.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기업, 경제활동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 사이에 존재했던 각종 정치, 외교, 안보 갈등 때문이라는 것을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한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정책이라는 것이 진실이듯이 저 같은 소수 우파 유튜버들을 제외하고 한국인들의 유전자에 내재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대다수 반일 유튜버들이 강구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2019년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이건 사실 이 팩트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바로 기축통화 엔화, 안전자산 엔화. 그렇습니다. 단순 수출 규제보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도 알기도 어려운 일본의 금융제재입니다. 기축통화 면에서 엔화도 달러가 가지는 기축통화 파워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화폐이지만 그것은 미국 달러 앞이니까 그런 것이고 달러와 유로화를 제외하고 보면 세계에서 일본 엔화에 비견될 수 있는 화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다면 영국 파운드화 정도. 2016년 들어서서는 IMF가 위안화를 IMF SDR에 포함시키면서 나름 중국의 경제력에 걸맞게 위안화도 엔화만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단순히 그 엄청난 중국 인구수에 비례해서 사용량이 많고 유통량이 많아서 그런 것일 뿐 중국을 벗어나면 사실 위안화는 엔화만큼 국제 통화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IMF 특별 인출권을 이루는 그 구성 국가들이 중국을 제외하면 전부 일본 편이라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이라는 것만 봐도 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자산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세계 최대 부채국이라고는 하나 그 부채의 90% 이상이 엔화 표시 발행 채권이고 거대한 경상수지 흑자국, 세계 2위의 외환 보유국, 2018년 기준 27년 연속 세계 최대 채권국, 최근에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 채권 최대 보유국 지위에까지 올라서는 등 정말 여러가지 방면에서 보여주는 그 기본적인 국가경제 실력 때문에 엔화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되려 달러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엔화가 안전자산이고 기축통화 지위에 포함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정보이기에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제가 알고 가장 크게 놀랐던 사실은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의 무역거래 신용장을 일본계 은행들이 보증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세계를 상대로 무역하며 달러를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낮은 신용도의 한국 원화를 일본 엔화가 뒤에서 받쳐주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또한 밝히고 있듯이 그동안 한국의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62.1%에서 2018년 기준 15.2%로 줄어들어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대해 일본계 은행이 제공하는 보증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2019년 현재 한국 경제는 외환 보유고나 기본적인 펀더멘털 등 여러가지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반론처럼 제가 예전 영상에서 주장했던 일본발 한국의 제2차 IMF 외환위기는 저의 지나친 기우이자 비관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 세상사 대부분이 절대라는 건 없고 상대적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많고 적고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던가요?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면 외환위기가 안 오고 1,000억 달러면 외환위기가 오는 그런 법칙이 있던가요? 한국 경제는 절대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것 중 또 다른 하나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 등급인데 이 또한 과거 역사적 사례를 조금만 훑어봐도 외환, 금융위기가 안 온다는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디스와 S&P는 2001년 회계 부정으로 파산한 미국 거대 에너지 기업 앨론이 파산하기 나흘 전까지도 투자 적격 등급 트리플 B 판정, 전기, 가스, 수도 공기업인 캘리포니아 유틸리티스의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 판단이 내려지기 2주일 전까지 A- 등급 유지. 우리가 걱정하는 한국 외환 위기 또한 똑같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1997년 11월 외환위기 직전까지도 한국을 투자 적격 국가로 A등급 판정. 그러다가 한국이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자 한 번에 6에서 12등급 하향 조정. 이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것은 단지 의견일 뿐이다. 경제학 또한 기본적으로 과거 역사적 사례를 기준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경험적으로 예측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만큼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해서 국가 신용 등급이 높다고 해서 막연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외환위기, 금융위기는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연한 낙관론보다 극한의 비관론을 바탕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가정하고 대비하는 게 상책이다. 이것은 저의 인생 지론입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